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봤지만 윤 대통령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해 보여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그 공수처가 오늘 관저 지키는 55 경호단에 출입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네. 이 출입 허가하겠다는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55 경비단에 그렇습니다. 네, 관저 외곽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소속의 부대인 거죠? 맞습니다. 출입 허가가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곁에서 내란에 동조한 인물들은 지금 대부분 구속이 돼 있고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 데 이어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그래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온 대통령 경호처 역시도 지금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경호처장은 직을 내려놓고 수사받고 있고 나머지 수뇌부는 체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첫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한밤중에 관저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사실 이 한남동 관저는 점점 보안도 삼엄해지고 있고 철통 같은 요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관저의 문이 지난밤 윤갑근 변호사에게는 열렸던 겁니다. 경호처 일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내부에서는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나선 걸로 보이는데, 물론 윤 변호사는 관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한테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 제시 없이 체포를 시도하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장이 애초에 불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윤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체포조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든 경호처의 체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일 뿐이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발부한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부추긴 겁니다. 네, 이뿐 아니라 윤 변호사는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지금 수시로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냈죠?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만 거의 10번 가까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갑근 변호사는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제 하루 동안만 그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6차례 2시간 간격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네. 또 오늘만 해도 이 윤갑근 변호사 입장문이 지금까지 3차례가 나왔고요. 오늘 역시 윤갑근 변호사가 이 탄핵 심판 변론 마치고 나오면서 또 카메라 앞에 선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입을 빌려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지층이 마지막까지 결집하도록 이 논리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